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학생은 과학수사에 관심이 많은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서강대 화학과고요. 좌우명은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과학수사에 관심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교과 성적, 진로 설계, 성적 편차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형준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저는 이제 성적 편차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해 봤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2020학년도 입시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막 고등학교 2학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에게 해당하는 그런 기본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2019학년도하고 비슷할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유사한 전형 방식이 적용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성적 관리를 일단 1학년 때 굉장히 잘해왔던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이 상당히 높은데요. 반면에 이 교과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저희 학교 친구들한테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차이가 큰 편인데 그래도 이제 1학년 때 1년치 결과물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내신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1학년 때 선생님 평가를 보면 대부분이 성실하다, 뭐 책임감이 있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발전 가능성과 이런 인성이라면 또 성적까지 조합해서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김순옥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진로 설계, 학업 성취, 그리고 과학 독서 부족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일단 경찰 과학수사되고 싶다는 희망에 맞게 진로 설계가 좀 돼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1순위로 꼽아보았고요. 2순위로는 1학년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높은 학업 성취이고 3순위로는 그 과학 도서, 특히 이제 자연계열의 도서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운 요소로 키워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상영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봅니다. 네. 저는 이제 교과 성적, 진로 희망, 그다음에 발표 역량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일단 이제 교과 성적은 아직 1학년 학생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수연과 중에서 영어만 조금 부족하고요. 다른 과목들은 거의 1등급이었고 이제 사회 과목 쪽에서도 이제 1등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우수한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이제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진로 희망인데요. 과학수사대라는 그 진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독서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만 또 사회 문제 의식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괜찮았는데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진정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이 과학 수사를 하는 경찰인지 아니면 또 과학 수사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런 연구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발표 역량을 꼽았는데. 거의 전 과목의 과세특 기록에서 우리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 준비를 했고 또 발표를 열심히 했고 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이제 과세특에 좀 남아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발표를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표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사실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탐구에 대한 역량이 좀 뛰어나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과학 수사대를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세 번째로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서강대 화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윤상영 선생님 85점, 김선욱 선생님 90점, 김형준 선생님 8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과학 1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1.25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와 수학은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 역시 2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우리 학생의 2017년 11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3등급, 물리 2등급, 화학 4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등급입니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 역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네요.
자, 김형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 80점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 조언해 주시죠. 제가 점수를 제일 박하게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이 이제 주요 교과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학기별로 성적을 좀 산출을 해보니까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들입니다. 근데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영어 교과에서 2등급을 받은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또 이제 입시 상담소에 보면은 이제 2학년 때 이과로 진학을 하는데 아마 학생 수가 60명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 2, 3등 정도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부담을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특히 뭐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수학이나 과학 과목, 이과생들끼리 경쟁하는 과목에 있어서는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런 결과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지금 희망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남은 세 학기가 이제 있습니다.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세 학기가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아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알려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도 모두 1등급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영역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마 이제 영어 등급만 조금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1등급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역시 이제 앞서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그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시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는 그런 종합전형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3월에 치른 모의고사를 보니까 국수탄 100분위 평균이 95.74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에는 90.15로 떨어졌고요. 11월에 오면서 88.3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같은 경우는 중학교 진도가 이제 들어가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데 이 학기가 지날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만약에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정시로 지원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로 진학을 하는데 수학의 원점수가 7, 80점대를 맞으면서 1학년 때 1,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잘 받았던 게 80점대 초반이었는데 1등급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뭐 졸업생이 같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를 80점을 받은 게 가장 잘한 그 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70점하고 80점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원점수의 분발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이제 1학년이니까 아마 이제 2학년이 되면 이제 2학년이죠. 2학년이 되면 이제 관리를 많이 할 텐데 성적표 중간쯤에 보시면 세부 영역별로 교과별로 그 자기가 부족한 항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도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추론 영역이라든가 문제 해결 영역이 어려움을 겪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자연계열 아닙니까? 자연계열로 진학한 이상 또 과학을 또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 못지않게 과학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대학 선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선택 과목도 정하겠지만 과학 역시 또 이제 2학년 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성적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죠. 2020학년도에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 학생에게 맞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월 이후엔 기본 계획이 나오니까요. 2학년 말쯤에 성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기 신청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서강대 화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상영 선생님 75점, 김선욱 선생님 70점, 김형준 선생님 80점 주셨습니다. 우리 김선욱 선생님께서 70점 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자율이나 동아리 진로 부분은 좀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율활동에서 학생의 임원, 그다음에 학급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활동 부분하고 종합의견 부분에서 학생의 1인 이력에 대한 평가와 사례가 구체적이어서 인성평가 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동아리는 과학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로
관심 영역과 자연 계열에 대한 탐구학습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전공 적합성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진로는 우수한 키워드로서도 꼽아보았지만 진로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좀 잘 다듬어 나가는 심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고요. 약점은 수상과 독서인데 논술 경시 대회 1위와 자연 탐구 능력 증진 대회 2위, 자율 동아리 우수 활동 2위 등이 있지만 눈에 띌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은 좀 없고요. 창의력 문제 해결 증진 대회처럼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기 힘든 수상들에 대해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열의 어떤 특이점, 그러니까 특이하게 더 잘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는 전공 설계에 대한 독서가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클럽 활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북클럽 활동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독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래서 교과까지 연결되는 독서가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과 독서가 없어서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한 건지, 아니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저 교과별로 독서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독서활동란에 공통 기록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럼 이거는 안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사실 그 교과에서 심화가 되는 독서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역량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첫 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수업하다가 애들한테 칠판에 써줍니다. 연결되는 그런 책들이 있을 경우에 읽어보고 이 부분에 대한 독서록을 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에서에 대한 이유다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1학년 때 공통 독서로 그 북클럽밖에 없었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이에 대한 보완이 꼭 있었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비율과 보완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독서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수상은 자연 계열의 수상 내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 우수상을 제외하고 그 과학과 수학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상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자율활동은 1학년 때처럼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는 학생의 임원, 1인 1역 등의 역할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나 진로 자율 동아리, 수학 동아리 모두 다 구체적 활동들이 좀 기록될 수 있게, 아마 자율 동아리가 하나로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구체적 사례가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봉사는 1학년 후반부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에도 있었지만 전공과 연계되지 않아도 해야 될까요? 일 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진로는 전공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진짜로 우리 윤상현 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인지 연구원인지 이걸 좀 명확해지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되는 전공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윤상영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윤상현 선생님 수시 70, 정시 30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제 교과 성적이 앞서 보셨다시피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수사다라는 그런 어떤 진로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 희망에 관련된 활동들을 좀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한 그 수시 준비 그런 부분을 좀 착실하게 해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수시 경쟁력을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아직 이제 1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서 계속해서 교과 성적도 이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해오던 활동과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제 수시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과학수사대인데, 과학수사대를 위한 활동은 있지만,
정작 이제 화학과를 위한 활동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화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화학에 대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이어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데 아직 1학년 학생이라서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가 3등급이었다라는 부분, 뭐 2등급을 맞은 적도 있지만은 거의 이제 3등급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후에 모의고사 성적에 보강이 있지 않는 이상 사실은 좀 정시 경쟁력을 좀 갖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이 수시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고 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족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이제 모의고사 공부에 좀 더 신경 써서 정시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1순위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겠고요. 2순위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이제 3순위는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정시 전형은 이후에 뭐 논술이나 적성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종합, 교과, 정시 전형을 좀 꼽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착실하게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 1학년 학생인데 아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그 평가 요소에 대한 그 준비가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가의 요소에 맞춰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 이제 김선욱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아직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완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상위권 대학의 학종으로 좀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가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의고사 경쟁력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우수한 교과 성적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병행 준비할 수 있도록 교과 전형을 2순위로 놓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대학마다 조금씩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교과도 다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자연계라고 해서 국수, 영, 과만 신경 쓰지 말고 전 과목을 다 고르게 성적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3순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시 전형 자체의 준비, 도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우리 학생이 진학하는 2020학년도죠. 이때까지는 정시도 의미 있는 모집 인원을 가지고 선발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정시 공부도 조금 더 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윤상영 선생님은 고려대 화학과 학교 추천 원전형, 김선욱 선생님 서강대 화학과 자기주도 전형, 김형준 선생님 서강대 화학전공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어요. 윤상영 선생님께서 고려대 화학과 학교 추천 원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전형 방법 살펴보고 이제 추천 이유 말씀드릴 텐데요. 1단계 이제 3배수,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이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 100%로 이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세계 영역 등급합이 7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이제 한국사는 4등급을 얻어야 되는데 추천을 받을 때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이제 4%를 추천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아마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정도의 이제 교과 성적이라면 충분히 아마 추천을 2학년 때 또 3학년 1학기까지 이어간다면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 추천 1이 있고 추천 2가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 1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최저 기준이 추천 2보다 조금 더 약하고요. 그다음에 면접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 역량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돼서 면접에도 조금 더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면접 일자가 수능 이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수능 이후에 있는 학교 추천 2나 일반 전형에 비해서 사실은 좀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욱 선생님께서는 서강대 화학과 자기주도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강대 화학과 자기주도 전형으로 도전하길 좀 권해보았는데요. 전형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고요. 예서류 100%로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 준비를 이제 해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3기합 6이라는 수능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내신 성적이 계속 잘 유지가 되고 비교과 역량이 잘 채워진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서강대의 경우 그 융합형 전공의 취지에 적합한
그래서 전공 설계가 자신만의 전공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 왜 화학과를 가고 싶은지,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전공을 같이 결합할 것인지 설명해 준다면 조금 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준 선생님께서는 서강대 화학전공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방금 전에 우리 학생 방송 전에 서강대 입학사정관 인터뷰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서강대에 이제 일반형이 있는데 그 자기주도형하고 가장 큰 차이는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겁니다. 서류백으로 선발하는 거는 똑같고요. 수능 이후에 지금 종전의 방식이라면 수능 이후에 자소서 서류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시험을 정말 잘 봐서 서강대를 굳이 정시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그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8학년도에 보면은 이제 수능 4개 영역 중에 탐구 하나를 반영하지만 4개 영역 중에 3과목이 2등급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는 기준을 보면은 국수영탐 1과목 4개 영역 중에 3개 등급합이 6 이내로 바뀌었는데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우리 학생이 현재 모의고사 성적만 놓고 보면은 이것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합격생들 대부분 1, 2등급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결격 사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서강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교과와 비교과를 충실하게 잘 이수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룬 학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준비를 잘 해나간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생이 한 질문 중에 자율 동아리, 그러니까 직접 만든 자율 동아리 아니면 선생님이 만드신 자율 동아리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성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했던 그 상담 질문서에 보면 본인이 만든 과학수사 동아리랑 선생님이 이제 주관하신 수학 동아리 중에 어느 거에 더 중점을 두는 게 좋을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가 아니라 본인이 무엇이 더 좋은지, 그다음에 자신의 전공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입시까지는 사실 되게 길게 가거든요. 우리 학생이 이제 막 2학년이 된 학생인데 본인이 재밌어야지만 이 활동들이 잘 유지가 되고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마음이 가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